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이자 이제 영상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토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대표작들도 있으시고 네. 이분을 아는 분들도 꽤 있기도 하고 나름 팬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독학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이제 좀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찌발낙지. 제일 유명한 찌발낙지. 이거는 뭐 관심 없다고 하셨던 스킬링했던 토이님도 그건 아시죠? 초반에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하게 됐고, 이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이미지 컨텐츠인데 이제 낙서하는 듯이 그려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아날로그 감성, 못 그린 그 글씨랑 그림들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컨텐츠들도 만들었었고,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팡이나 이런 이제 캐릭터, 좀 더 다른 캐릭터, 제 방식대로 조금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제가 만든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하는 족족 중박 이상은 다 터졌던 것들이거든요. 시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다 조금 지난 것들이고, 제가 또 이제 전부 다 관리를 못했어가지고 꾸준히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낙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회사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소속 부분이라서 있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하셨던 거고. 네, 같이 이제 좀 했었던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 한 18만 정도가 이제 유튜브에 팔로워들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조회수도 막 많이 터진 거 있잖아요. 그쵸. 평균 뭐 200만, 300만 아니에요? 저 지금 좀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이제 짧은 클립들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한 번만 보지는 않고 여러 번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좀 많이 터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자체가 다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돌려보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조회수들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길이는 한 30초 내외로 이제 거의 컨텐츠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아마 같은 생각이에요 하고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드는데, 지금 만약에 나오면 틱톡이나 릴스나 이런 데 어떨 것 같아요? 그 너무 좋죠. 해보고 싶어요. 그런 데에다가도 실제로도 이제 다른 같이 일은 아니고 이제 좀 제안을 받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노래이고, 낙지나 이제 팡이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좀 개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좀 익살스러운 가사들로 사람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는 게 거의 컨텐츠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릴스랑 틱톡이나 쇼츠라든지 요즘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에 아주 적절할 것 같은, 쇼츠로 모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앞서간 그런 조금 아쉬운데 한 5년을 앞서간 거네요. 또 방금 뭐 팡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수치적으로. 네, 그냥 운이 되게 다들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드는 것들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때 되게 운이 많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그 하고 작품들을 저도 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냐면 되게 뭔가 감성, 뭔가 그들만의 감성?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염귀염한 그 감성이 너무 잘 표현됐더라고요. 되게 정말 잘 알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이분이 얼굴을 공개 안 하고 활동하는 분이시고, 찌발낙지나 이런 거나 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음성 변주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자인 줄 여성분이시나? 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여자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귀여운 것들을 만드는데 저런 놈이 있다. 알고 보니 남자.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몰입도가 깨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혹시나 이게 뭐 오해할까봐 뭐 이게 편견은 아니고 꼭 뭐 네네. 남성이라고 못할 것도 아니고 꼭 여성만 뭐 그런 거 한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감성 그동안 자체가 약간 그동안 익숙해진 생각 속에서 보면은 단편적으로 실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또 반전이었다. 또 대단하시다. 독학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무튼 좀 쉽지 않은 걸로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분들도, 물론 여기도 이제 전문가죠. 아무튼 이런 전통적인 또 영상이라는 쪽 출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어려서부터 영상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방송국 해가지고 초기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 요즘 인터뷰 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방송부를 하면서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좀 편집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거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미어를 만졌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인식 자체가 뭐 영상이 별로 서포트가 안 된다 막 그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상 하면 진짜 힘들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영상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렇게 이제 듣고 와가지고 저도 그런 편견이 좀 생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안 그런 것 같고 와보니까 너무 다양한 세계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살짝 그런 것들 접어놨어요. 네, 접어놓고 시각 디자인 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각 디자인과에 들어갔는데 영상을 가르치는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맛을 보다 보니까 이제 모션 그래픽 쪽에 맛을 보게 됐고, 아 이거 좀 잘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툴을 배우려고 잠깐 이제 학원도 다녀봤었어요. 아, 그럼 뭐 완전 그 순도 100%의 독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애매하기는 한데 관련 학과도 가시고, 저도 뭐 사실 오래전부터 지켜봤지만 너무 유심히 봤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전 독학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약간 아티스트 개념으로. 근데 또 역시 있었군요. 모션에 네. 대해서 그러면 학원에서 좀 배우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초급반이 있었어요. 초급반을 가서 이제 인터페이스랑 키프레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기술적인 걸 거의 배우시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자체도 되게 아티스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열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것을 먼저 진입 장벽을 깨고 들어가는 걸로 이제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다 알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보고 싶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 툴이 방대하게 쓰이다 보니까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기 좋아서. 그럼 약간 이제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혼자 습득을 하신 거네요. 대단한. 네, 아마 그렇게 근데 저는 살짝 이게 아쉬운 게 이렇게 하면 거의 진짜 노가다 수준이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패스를 움직여서 이동값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이나 이제 정석에서는 많이 어긋난 노가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막 제가 하고 싶은 이론적인 학습이 되고 원리를 좀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요. 네,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기교 또 쓰면 더 네. 극대화가 되는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감각이 그러니까요. 있으셔요. 아니 그 찌발낚시나 뭐 다른 캐릭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보니까 감각이 있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론만 배웠다고 그 느낌이 그쵸.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귀여운 그림이나 이런 거는 따라 그릴 수 있지만 그거를 모션으로 이렇게 소화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뭔가 참고하신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무조건 혼자 다 하신 건지. 네, 맞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게, 저도 잠깐 까먹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되게 좀 전에 작업을 했었던 것들이라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레퍼런스를 좀 잡아요. 근데 그 레퍼런스가 막 엄청 고퀄리티나 잘 만들어진 것도 분명 이제 제가 따라하고 싶은 것도 이제 레퍼런스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때는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도 보고 좋아요랑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무작정 이제 그것들이 잘 터져서가 아니라 이제 가설을 세우죠. 이 컨텐츠가 이게 왜 재밌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요. 그럼 댓글들을 보면은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다 얘기를 해요. 보셨죠?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분석력이 좋으시네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만화 같은 거나 옛날에 되게 이제 페북툰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거 너무 웃기다. 그런데 너무 웃기다라는 댓글은 이제 상세하지 않으니까 좀 훑어보면은 나
제가 저래서 좋아라던가 이제 나는 떡볶이가 너무 좋아. 왜 떡볶이가 좋지? 떡볶이에는 뭐가 있지? 쌀떡, 밀떡? 그럼 그 두 개를 누가 더 좋아하는지를 얘기를 하면 댓글에서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저한테도 그 댓글을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컨텐츠를 이제 뽑아내는 방식으로 좀 많이. 저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본 거는 진짜 처음이어갖고 분석을 진짜 철저하게 많이 하셨네요. 분석을 나름.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발상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들었는데 처음 컨텐츠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 컨텐츠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가 막 눌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원래는 그냥 내 테크닉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에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칭찬 한번 좀 받고 싶어서 거의 그런 이렇게 한번 올렸던 건데 네네. 그 이상의 반응이 오니까 좀 제가 빈 느낌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거꾸로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이걸 받아도 좀 나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내 것도 보고 다른 것도 이제 뒤져서 분석력이 좋으셨네요. 분석도 좋고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표현하는 그 기술도 좋고 거기에다가 그런 발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여성인 줄 알았다라는 게 이게 좀 진짜 그 정도로 그런 감성을 너무 표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고 그런 발상과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이렇게 얻게 되세요? 댓글에서 또 많이 본다고 하고 Why라는 그런 의문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석을 쓰시면서 분석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오래 전에 만들었었던 컨텐츠여가지고 그 시간으로 따지자 보면은 되게 이제 몇 년이 됐어요. 낙지나 이제 팡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너는 왜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 지금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 정말 죄송해지고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만들었을 때 저도 그냥 같이 즐기는 입장으로 만들었었고 분석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은 같이 따라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했지 싶은 것들이 조금씩 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같이 넣어보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좀 잘 나와보고 싶고 이 캐릭터에다가 녹여내면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을 얹어도 보고 그냥 빼보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서 또 거기서 이제 새로운 포맷들이 개발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섞어서 마음대로 했어요.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마음대로 한 게 감각으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감으로 하신 건데 그 본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본능이 뛰어나네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빅데이터. 그런 니즈나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잘 분석을 하시네요. 지금도 아이디어나 이런 게 끊임없이 샘솟지 않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이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특히나 이제 그런 조회수라든지 네네. 팔로우라든지 어쨌든 이제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뭐 인기가 있다는 네네네. 그런 걸로 증명을 하셨고 그런 이제 트래픽 효과에 대한 혹시 좀 노하우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그래도 이런 생각이 아예 없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나 너무 좋아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건 그래도 좀 더 좋아요 많이 받겠지, 팔로우가 많이 오겠지, 이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터지겠지 이런 네네. 거를 그래도 계산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나 팁 저희 같은 좀 거. 알려주세요. 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해 본 거는 있어요. 거의 인생의 사건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컨텐츠들로 좋아요나 조회수를 받게 되는 것들은 어떤 큰 제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었는데 차근차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댓글이나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랑 조회수는 숫자밖에 안 보여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댓글은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창이라서 물론 이제 이것도 그것만 맹신하기에는 너무 크죠. 이제 진짜 10명이 좋아해서 좋아요를 눌렀는데 한 명이 싫어해서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난 이거 10개를 받았지만 안 좋은 콘텐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가 있고 그거를 이거랑 일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살짝 그 카드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살짝 보는 것처럼 조회수 수랑 좋아요 보지 말고 그냥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이거 떴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닌지 아니면 이제 댓글이 안 달렸겠죠. 그럼 이제 아쉬워지지만 일단 넘겨놓고 이제 만약에 잘 됐다면 오 맞았어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생각한 거랑 맞았나 했는데 맞았는데 그게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뜰 것 같아 그러고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0%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랑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떴다. 그래서 이제 댓글이랑 사람들 반응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게 없어지니까 내 생각이랑 일치하는지를 가장 좀 많이 보고 틀렸다면 왜 내 걸 어떻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좋아요나 이런 거 많은 거보다 댓글 많은 게 더 좋아하시겠다. 네, 저는 댓글이나 공유. 공유. 네, 공유는 진짜 이거 맞아요. 완전 가지고 싶다라는 의미여서 저는 공유. 그런 속내도 많이 있죠. 심리적인 작용이. 공유라는 것 자체도 거기에 무슨 어떤 사람은 공유해서 내용까지 써서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 때문에 그쵸. 공유를 했구나 뭐 이런 속내도 볼 수 있고 아 되게 좋은 분석을 일찍부터 막 하셨네요. 분석력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딱 댓글을 좀 기억 남는 좀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실행을 바로 옮겼던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시라든지 기억에 남는 댓글이요? 네. 천천히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낙지는 아니고 이제 낙지를 이제 못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이제 팡이 또 지금은 똥땡땡 친구들이라는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편집되는 컨텐츠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저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 사람 그냥 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겨져서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 거에 등장하게 된 이유였는데 엉덩이 춤추는 게 너무 귀엽다. 네. 그냥 발발거리는데 너무 귀엽다. 그 얘기가 되게 원탑이었어요. 그게 왜 기분이 그렇게 기억이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탑이었고 그래서 그런 좀 중복되는 콘텐츠를 좀 반복적으로 또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일부러 이제 볼살이나 이렇게 이제 애가 골반을 흔드는 춤을 좀 많이 넣어준다거나 사실 이제 패스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거가 매번 잡아야 돼가지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너희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보여주고 그걸 또 응용을 또 하시고 그쵸. 시간을 많이 들이죠. 이제 사람들이 댓글로 반응하는 데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얘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댓글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중에서는 좀 장인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모션 그래픽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에서 나오는 그 재미와 느낌? 그것 때문에 좀 더 흥행하지 않았나. 네, 좀 소통하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그거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그 중간선을 찾아서 얘는 이런 애야, 이런 동영상이야, 이런 컨텐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것도 정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생각하고 재밌네요. 댓글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작가와 댓글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 캐릭터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향이 캐릭터가 계속 그리고 뭔가 그쵸 그게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그쵸. 나중에 그런 이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드라마 팬들이 드라마- 죽이지 마 그래가지고 안 죽이는 그런 느낌처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안 죽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감춰져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줄다리기 같아요. 밀당처럼. 굉장히 오늘 신선한 분이세요. 다른 세계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왔던. 이렇게 막 인형으로 나누기는 좀 애매한데 뭔가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쪽만 오래 왔다면은 굉장히 그 아트적으로 아티스트니까 약간 좀 작가적인 감성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그런 컨텐츠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최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좀 아티스트적인
면들이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메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사실 조금 소극적이고 부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스킬적으로도 엄청 뛰어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고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나올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 이런 부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뭐 다 같은 생각이고 저도 그래요. 그럼 맨 처음에 아예 그 시작 단계에서 네. 그때는 어쨌든 회사를 취업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무 일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SM 쪽 그 가수분들의 모션 그래픽 네, 네, 그런 네, 작업도 네. 하셔갖고 조회수가 1000만? 700만? 731만. 아, 네. 이력이 아무튼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되게 많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맨 처음에는 뭐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원래 절차가 있잖아요. 만들어서 회사 취업해서 뭐 경력 쌓고 네. 뭐 이런 뭐 루트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그런 캐릭터들을 하고 사실 이제 컨택이나 이런 것들은 DM으로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DM으로 오셨고 아니 그러면은 뭐 취업할 생각이라든지 뭐 막 이런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재밌어서 사람들 댓글 보고 니즈 파악하고 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하라 라는 연락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그쵸. 저는 좀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왜 대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냥 거의 그러고 회사도 안 다니게 되면서 거의 프리랜서 아닌 프리랜서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하니까 사실 그거 딱 들으셨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과연 돈이 되는가? 이 의문점에 대한 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돈이 이제 사실 정말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한데 그것이 이제 돈으로 돌아오지는 않죠. 네, 수익성으로 확대가 되지는 않는데 거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컨텐츠가 답이 될 것 같은 정말 힘이 강력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과 컨텐츠로 소통하는 힘을 정말 많이 길러내면 누군가는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나 확신 같은 것들이 정말 미친 거죠. 그런 생각으로. 근데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브랜딩을 이미 너무 크게 완성하셔가지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 아예 작가나 아티스트의 성향이 더 강하신 거예요. 강하시고 이미 또 뒤에 얘기할 거지만 이미 그렇게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회사 생활을 좀 하셨어요. 하다가 네네. 거기다 아까 이제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만두셨다고 네네. 했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곳에 좀 안정적으로 좀 가면서 좀 실력도 쌓고 네. 이력도 쌓고 그러면서 또 좀 뭐 큰 물에도 가고 뭐 이런 게 보통 전략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도전과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3, 4년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홀짝홀짝 되게 근데 이것도 완전 다른 걸 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하는 거에 비해서는 또 꽤 좀 다른 거를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근데 그게 또 잭팟 터뜨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분석력도 좋으시고 네. 도전하는 그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 생각하실 때 그러신가요? 마음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플랫폼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때 그런 이제 생각들 있잖아요. 컨텐츠가 소통의 도구고 그걸로 인해서 내 힘이 커질 수 있다면은 컨텐츠를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생각을 해야겠죠. 과연 내가 어떤 스킬들이 이 컨텐츠에 담아낼 수 있는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기술이나 스킬 같은 것들도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져와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놓기도 하고 중간에 되게 이제 망하고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 잘 되는 것들만 쭉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망설여지지는 않아요. 그것들 자체로도 이제 매력이 있거든요.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보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이게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견디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고 해보고 싶어서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벅찰 정도가 막 보이거든요. 하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지금 좀 설명하셨지만 약간 간단한 생각나는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에피소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단점은 사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이제 진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그래 도대체 너는 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저를 소개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은 딱히 어떻게 명확하게 저를 소개시킬 수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인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런 프리랜서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흩어져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단점이고요. 제가 볼 때 약간 모션 그래픽 제너럴리스트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모션 그래픽 제너럴리스트.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제너럴리스트 분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또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래도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그게 정말 최장점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쟤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저도 이거는 아마 토린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직장 생활이나 원래 이런 기존의 그런 전문적인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뭐 스페셜리스트의 그런 기술을 습득한 거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창의력이 되게 많이 죽은 것 같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널리스트, 모션 그래퍼,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토비님께서 만드신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너무 항상 부러웠어요. 창작 욕구가 끌어오르죠. 네,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이거 보면은 창작 욕구가 끌어올라요. 진짜. 그리고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나만 신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증명을 했거든요. 인정할 정도로. 그게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봐도 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는지 흉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뭔가 합성이나 이런 거는 기깔나게 더 디벨롭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로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단순 좀 수작업 좀 감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술 자체는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창의력과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